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곳곳이 그전하고 뭔가 다른 한꺼번에 그 밀물처럼 밀려오는 경제의 어려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또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창업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하고 몇몇 지방자치제가 1200조 원대로 추산되는 할랄 푸드 시장에 진출하겠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나섰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오래된 이슬람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문대 국제관계학과의 이원삼 교수 연결해서 할랄 식품이란 무엇이고 할랄 푸드 시장의 규모, 우리의 진출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네. 일단 할랄 식품이라는 게 어떤 식품을 말하는가요?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데, 네. 이제 할랄 식품이라는 것이 이제 예전에는 그 육류에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던 것이 이제 요즘에는 이 뒤에 이제 할랄 산업이라고 해서 산업자를 붙이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식품뿐만 아니라 네. 이제 화장품, 의약품, 의복, 패션, 아. 하다못해 관광까지 지금 이 할랄 산업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네. 아, 그렇군요. 저는 할랄 하면 이제 식품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할랄 산업이라고 좀 예, 저희 불리는군요. 나라에서는 지금 식품만을 지금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네. 지금 그 외에 지금 화장품과 의약품에 지금 아. 굉장히 큰 시장이 개방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 지난 그 3월 1일 날 뭐 짧게 이란을 방문하고 돌아온 그 남경필 도지사 이 시간에 수요일인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란 방문 성과 중에서 할랄 식품하고 화장품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이 진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는 거군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식품뿐만 아니라 이제 화장품과 이 의약품이 이제 할랄 산업의 한 카테고리에 들어가는데 네, 네. 특히 이란은 그 한류의 열풍이 굉장히 높은 곳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이 한류로 인한 그 한국 식품 내지는 그 한국 산업 전반에 대해서 그 관심 내지는 그 수요가 굉장히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시장은 개방되자마자 우리가 빨리 진출해야 될 그런 시장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제 할랄 산업은 말고라도 할랄 식품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오해랄까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네. 그건 무슬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편견은 아니면 문화적인 편견 때문에 하는 것인데 네. 지금 뭐 사실 뭐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이제 중동의 사태가 네. 그 정치적인 불행한 사건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가령 뭐 IS들의 뭐 참수 장면이나 뭐 그렇죠. 이런 것들.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 국민들은 이제 지나치게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은 종교적인 부분보다는 네. 산업적인 요소가 더 큰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그 할랄 식품을 지금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네. 태국은 불교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이미 높아졌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태국이 가장 큰 산업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보십니까? 이란만 또는 뭐 사우디까지 해서 중동권의 할랄 산업의 진출 규모? 네. 지금 그 할랄 산업은 그 이슬람권의 57개국에 약 17억 인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는 또. 네. 그다음에 그 지금 이 이슬람 국가들이 경제적 능력이 증강하고 있어서 네네. 지금 이 시장이 지금 현재만 1.8조 원에 해당하고 있고요. 네. 거의 2조 달러, 네네. 2조 달러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몇 년 안으로 지금 3조 달러에 육박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 이유가 지금 중국과 인도 시장이 개방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과 인도에도 굉장히 많은 무슬림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네네. 이 중국과 인도 시장이 지금 커짐으로 해서 지금 몇 년 내로 금방 3조 달러에 이르는 큰 시장으로 개방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한류 그 중에서 우리나라 뭐 대장금이나 주몽 같은 게 그렇게 인기라고 그러던데 이런 게 같기 때문에 우리의 그 할랄 산업이 진출하기에는
말하자면 선무 공장이 잘 돼 있다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기반은 이미 잘 되어져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한류로 인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네. 그 문화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식품이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이 한류가 또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네. 여성분들은 당연히 화장품에 관심이 그렇죠.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일부 화장품은 이 할랄 인증을 이미 취득을 해서 이쪽에 이제 수출을 노력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 할랄에 관한 것이 저희 기업들이 하나도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오산이고요. 네네. 약 14개 기업에서 264개의 제품이 이미 할랄을 해외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할랄 식품만이라도 이제 국내에 어떤 이런 산업 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한 건데 이것이 지금 이제 현지 주민들에 의한 그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할랄 인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출하려는 예를 들어 이란이든 사우디든 그 나라에다 인증서를 내야 되는 거군요. 예, 이거 할랄을 인증해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가령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인도네시아 무이와 말레이시아 자킴이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에 그 UAE에 가서 MOU를 체결했거든요. 네, 네. 그런 데서 이제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할랄 인증 받는 게 각 나라마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기관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각 나라별로 되어져 있지만 각 나라에 없는 것은 그 인근 주변 나라에서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우리나라는 할랄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할랄 전문가가 부족하다 보니까 각각의 기업에서 초기 때서부터 이 할랄이 어떤 건지 그리고 네. 어떻게 해야 할랄이 되는 건지 즉 제품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문가들을 키우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시급한 문제입니다. 네, 교수님 전화를 잠깐 끊겠습니다. 전화 상태가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할랄을 인증하는 게 각 나라마다 있고 또 이제 그런 나라에 접근 못할 경우에 몇 개 우리 주변국에도 있다는 얘기고 중국과 인도는 이미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믿는 분들을 이제 무슬림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할랄 그 식품의 시장이다 이렇게 봐도 좋겠다. 그리고 불교 국가로 너무도 유명한 태국은 이미 할랄 산업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미 14개 기업에 264개 제품이 할랄 산업으로서 진출하고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또 전문가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태원 등지에 가면 이제 할랄 식품만 취급하는 상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이제 무슬림들이 그 원하는 식품이나 이런 거 필요한 걸 사는 곳인데요. 교수님. 예. 네, 이번에 상태가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할랄 전문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예, 이 할랄 전문가는 어떤 제품을 이제 개발을 해야 그것이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고, 네. 그리고 그런 전문가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국내에서 교육기관이 거의 없고,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갔다 온 후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으니까 네. 이런 사설 교육기관들이 조금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네네. 그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네네. 좀 더 이제 이런 어떤 교육기관에서 이제 장기적인 플랜으로 이런 전문가들을 양성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교수님 좀 나서시죠. 솔직히 네, 인류학을 하시고 또 이슬람 문화를 연구한 분들이 할랄 산업이 뭔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것을 개설한다면 무역협회라든가 전경련이라든가 산업연구원 이런 데 그걸 개설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 이제 그런 데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저희 같은 학교, 대학 같은 네. 교육기관에서 해도 되는데 사실은 제 전문이 지금 전공이 이슬람법 전공이거든요. 네, 네. 국내에 이제 이슬람법 전공자가 거의 없는데 네, 네. 학교에서 하려면 이제 아무래도 그런 재정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처음에 네. 이제 그런 것을 지원하는 그리고 네. 정부기관과의 어떤 소통 이런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정부에서 어디서 나서서 할랄 산업에 대한 연구와 그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농수산식품이 그 수출 개척 협의회를 만들어서 네. 그 UA와 MOU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한랄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일반 대학에서는 그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정부에서도 적극 나서서 할랄 산업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쪽에 진출할 수 있는 전문가를 키워낼 필요가 있겠군요. 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이슬람법 전공이신 이원삼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